자, 두 번째 키워드 돌반지 70만 원 훌쩍입니다. 한돈 가격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정말 네. 많이 올랐는데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건가요? 흔히 금값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는 데다가 네. 트럼프 행정부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국채 수요를 금 수요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금 한 돈이 3.75g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반돈짜리 돌반지도 나오고 요즘은 그것도 비싸니까 1g짜리도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시세 보면 트로이 온스당 지금 선물 가격은 3,593달러까지 가 있고요. 2023년 연말이 2,063달러였으니까 전체적으로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가 있고 국내 시세도 한 2배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집에 옛날에 받아놨던 돌반지 어디 있나 확인해보는 네.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 10억 원 아래로라고 하셨습니다. 한때 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4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2년 5개월 만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8월에 27일 기준으로 볼 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이 9억 823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13억 3,818만 원보다 30% 넘게 낮아졌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10억 원 아래로 내려온 건 2023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가 좀 올랐다 내렸다 가격이 그렇게 하기도 했고 네. 15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올해 1월 12억 7천만 원대였다가 2월 들어서는 그 14억 7천만 원대, 또 3월 들어서는 14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 4월에는 다시 11억 3천만 원대로 떨어졌지만 5월 들어서는 11억 6천만 원대, 6월 들어서는 13억 3천만 원대로 다시 올랐죠.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627 네. 대출 규제 이후에 확실히 좀 경사가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에 시작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네. 이게 거의 롤러코스터 타는 수준이죠. 정말 롤러코스터의 모습이네요, 그래프가. 네, 중간중간에 토지거래구역 해제가 됐을 때는 순간 14억 원 위로 올랐다가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 이후에는 다시 11억 원대까지 뚝 빠지죠. 그리고 13억 원대까지 다시 올라가는 듯 했다가 627 대출 규제 이후에는 다시 쭉 떨어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미끄럼틀 각도가 타고. 굉장히 가파른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거의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8월에는 9억 823만 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가장 아주 강력했다는 627 대출 규제 수요 억제책으로 꼽혔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그래프에서 확인을 했지만 영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27 대출 규제 우리가 흔히 단군일에 가장 강력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게 주효했습니다. 이 대책이 나왔던 시점 아마 돌이켜보시면 생각이 나실 텐데요. 금요일 오후에 나온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었던 계약자들 적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이 바로 주말이라 뭐 은행에 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요. 7월 이후에 고가 아파트 거래가 그래서 뚝 끊겼죠. 규제 발표 이후에 수도권의 거래 취소 건수가 333건입니다. 여기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취소 건수가 169건이니까 전체 절반을 웃돈다는 얘기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된 건수가 그만큼 많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봐도 627 대책 이후에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거래된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 약 17% 정도 되는데요. 네. 발표 이전에는 비중이 28% 정도 됐으니까 11%포인트나 급감한 그러네요. 겁니다. 대신에 5억 원 이하 아파트는 한동안 서울 안에서 거래가 좀 적다고 했었는데
거래 비중이 종전 34%에서 46%로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면 이 비중이 한 50%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대출이 막히니까 상대적으로 거래 가격이 낮은 쪽으로 거래가 몰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대출이 막히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집 수요가 제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지역별로 좀 거래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통계를 보면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꼽아봤더니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 단지였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구평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구평에 해당하는 거래가가 8억 원 수준이거든요. 2위는 강북구 미아동, 또 봉천동, 4위는 노원구 중계동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면은 뭐 서울 접근성 좋은 경기도 일대 거래에도 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R114가 집계해 보니까 6월 28일부터 8월 15일 사이 경기도 과천의 구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 매매가가 5,400만 원에서 6,378만 원으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하남과 성남이 9%, 안양이 8% 올라서 서울 인접지 중에서 가격이 올라서 서울 매매 대신에 그 수도권으로 옮겨간 수요가 제법 많다는 걸 우리가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또 대규모 공급 대책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렴한 꽃게값의 비밀입니다. 어제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석 달 만에 1%대 상승에 그쳤다. 근데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SK텔레콤이 잠깐 이 요금을 인하해 준 게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다른 물가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꽃게값은 예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인트 적립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더한다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값으로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꽃게 판매량이 금어기 직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 이마트가 집계해 본 결과 꽃게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 나흘 동안 100톤이 넘게 팔렸습니다. 산란기 포획 금지 기간이 해제된 직후를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단 기간인데요. 판매 금액도 일주일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7%나 늘었습니다. 네, 꽃게값이 뭐 대폭 내린 건 아닐 거고 거의 그대로라는 얘기인데 워낙 고물가 시대여서 다른 물건들 값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꽃게 가격은 고등어나 갈치 등 다른 수산물과 달리 최근 5년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꽃게와 대게 등을 포함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별도로 뽑아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달 지수가 97.54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가격이 외려 2.5%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군요. 그 사이 오징어 등 밥상 차릴 때 즐겨 찾는 수산물의 가격은 31%나 값이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꽃게값만 위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옆으로 꽃게처럼 개걸음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이 고물가 시대에 꽃게만 이렇게 가격 상승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공급이 충분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국 수협의 햇꽃게 도매 유통 물량은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1,340톤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거의 100%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렴한 햇꽃게 가격 뒤에는 찬물 덩어리가 있습니다. 해저의 수온 10도 이하의 물 덩어리가 넓게 퍼지면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꽃게들이 이걸 피해서 연안으로 밀려드는데 그러면 이쪽에 그물을 놓았을 때 한 번에 잡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가을 꽃게잡이철에 요 직전에 서해 밑바닥에 찬물 덩어리가 작년보다 연안 쪽으로 넓게 퍼져서 꽃게잡이가 더 잘 됐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게는 작년보다 40%까지 더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최소한 가격 걱정은 안 하고 좀 밥상 차릴 재료가 생겼다는 소식이 참 반갑기도 한데 다른 수산물 가격은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휴가철 수요에 고기 가격도 크게 오르기는 했지만 당분간 밥상에 오징어, 고등어 이런 것들 올리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김입니다. 2020년 이후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52% 가까이 올랐고요. 아, 엄청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52%. 네, 오징어는 31%, 고등어는 27%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오징어는 정부가 할당 관세 0%로 해서 수입하기도 하는데 네. 뭐 가격 안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산 오징어는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급감해서 지금 금징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밖에 갈치, 명태 가격도 5년 사이에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꽃게로 아쉬움 달래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마트에서 활꽃게 특가 이런 것들 참 많이 광고하던데 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